자, 확률 A를 구하는데 B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A 확률, 조건부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B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얘분의 얘.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될 거야. 자, 근데 요거는 뭐지?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게 0.5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5 이렇게 채우면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도 0.5가 되겠지. 그런데 A 확률은 0.2고 B 확률은 0.4야. 그럼 둘이 합하면 0.6이잖아. 자, 그러면 교집합은 0.1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0.2에서 0.1을 빼니까 0.1. 자, 이 부분은 0.4에서 0.1을 빼니까 0.3.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자. B가 일어날 확률 0.4분의 A가 일어날 확률 0.1.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 301번.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B 전체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분의 얘가 2분의 1이라는 말이니까 얘랑 얘랑은 지금 확률이 같다는 뜻이야. 근데 B 확률은 5분의 2면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5분의 1, 5분의 1. 근데 또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야. 아, 애초에 그 통분을 하고 시작할 걸 그랬다. 자, 그러면 얘는 자, 15분의 5가 되고 요거는 15분의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5분의 3, 15분의 3, 15분의 2 요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요거는 A가 일어날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분의 아니지. 맞지? 얘분의 얘. 그래서 15분의 5분의 15분의 3. 계산하면 5분의 3 이렇게 되네. 302번.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그러면 A, B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이야. 그리고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은 자, 요런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두 개를 통분해서 더하면 요거는 20분의 5 얘는 20분의 12가 되고 얘 둘을 더하면 20분의 17이잖아. 그러면 여사건은 20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분의 걔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야. 자, 요거는 20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20분의 15가 되고 그거분의 B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잖아. B가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12.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4. 답은 5번.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가 잠깐만. 요거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에 그러면 요 부분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2대 1 비율로 나눠 갖는다는 뜻이지. 그리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4분의 3이야. 이렇게가 4분의 3이면 이 여집합은 4분의 1이 될 거고 자,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A 집합이 3분의 2야. 3분의 2. 자, 그럼 이것도 자, 통분을 해서 이제 써보자. 자, 요거는 12분의 8, 12분의 8. 이거는 12분의 9가 되고 그럼 여기는 12분의 3이 될 거고 자, 이만큼은 12분의 8이야. 자, 얘가 12분의 8이면 얘랑
요 부분이랑 얘랑 더해서 12분의 12가 돼야 되잖아. 근데 8이랑 3이랑 더하면 11이니까 요 부분은 12분의 1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요 뜻은 뭐라 그랬지? 이 뜻은 이거분의 이거가 3대 2니까 2대 1 비율로 나눠 가질 거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12분의 2가 되겠다. 12분의 1이었지. 이게 12분의 1. 자, 그럼 12분의 1이고 12분의 2니까 여기는 12분의 6. 12분의 6 요렇게.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얘 더하기 얘니까 12분의 3, 즉 4분의 1이 되겠다.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난 조건 하에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그거는 자, 수식으로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면 A가 일어날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거분의 이거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수식으로는 A가 일어날 조건 하에 B가 이 부분이 뭐야?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되는 거지. 자, 오른쪽 표는 고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선호하는 과목을 조사했는데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인 거야. 여기까지가 분모야. 그러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 28분에 여학생일 때 그 여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이니까 28분의 12 이렇게 계산하겠지? 자,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겠다.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한다면 자, 여학생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수학을 선호하는 학생 요거를 B, 사건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자, 확률 수학을 선호할 확률이야. 그런데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요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A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그래서 A의 확률은 어떻게 돼? 여학생의 확률이잖아. 그러면 전체 60명분의 여학생의 확률 28. 그거 분의 A 교집합 B는 여학생이기도 하면서 수학도 좋아해야 돼. 여학생이기도 하면서 수학도 좋아해야 되니까 자, 전체 60명 중에 12명이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8분의 1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자, 305번. 어느 여행사 회원 중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회원은 전체의 40%.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남자 회원은 전체의 25%일 때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회원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까지가 분모잖아. 그럼 일단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니까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확률은 100분의 40이지. 자, 그거 분에 자, 그 회원이 남자여야 돼. 그러면 자, 이거는 확률 남자인데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남자의 확률이지. 그러면 얘는 국내 여행을 좋아할 확률 분에 국내 여행을 좋아하면서 and 남자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국내 여행을 선호할 확률은 100분의 40이 되고 국내면서 남자일 확률은 얘가지지. 국내면서 남자일 확률은 전체 25%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25. 그래서 답은 40분의 25가 돼서 8분의 5가 되겠다. 306번 남자 20명, 여자 10명인 어떤 낚시 동호회에서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을 조사하였더니 남자는 15명, 여자는 A명이었다. 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그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은 15명 A명이잖아. 그러니까 15 플러스 A분의 자,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이야. 자,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 남자 여자 그 중에서 A 그 중에서 여자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그게 7분의 2다. 그래서 30 플러스 2A는 7A가 돼서 5A가 30. 그러면 A가 6. 그러므로 자,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6이 되겠다. 유형 3.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조건부 확률 식에서 양변의 확률 A 확률을 곱해서 요런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이런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정리되는데, 자, 정리를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아니면 A를 뽑고, 그 다음에 B를 뽑을 확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요 뒤에 거는 A가 일어났잖아, 이미. 그래서 A가 일어날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다. 자,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거는 B가 일어날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A, B가 독립사건일 때 이제 그 수식이 가능했겠다. 왜냐하면 자, 요 확률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 사건, B 사건이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는 독립사건이라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 B는 그냥 B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307번부터 계속하자. 전체 학생 수가 27명인 어느 학교에서 13명이 여학생이래. 자,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을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 이거를, 자, 지금까지 요런 형태를 어떻게 풀었냐면,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까지가 분모야.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이랬거든. 그러면 27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그 뽑힌 사람이 모두 여학생이라는 거는 여학생들 중에서 2명을 뽑는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7 곱하기 26 나누기 2 곱하기 1분의 13 곱하기 12 나누기 2 곱하기 1. 자, 그래서 27, 26분의 13, 12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2가 되고 자, 그럼 54분의 자, 한 번 더 약분이 되네. 요렇게 6. 그러면 27분의 6인데 또 3, 2, 6, 3, 9, 27, 9분의 2 요렇게 계산이 되네.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자. 임의로 한 사람씩 2명을 뽑는데 첫 번째로 여학생이 뽑힐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로 여학생이 뽑힐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여학생이 뽑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학생이 뽑힐 사건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학생이 뽑혀야 돼. 그리고 또 여학생이 두 번째로 뽑혀야 되는데 첫 번째 여학생이 뽑힌 상황에서 또 두 번째도 여학생이 뽑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뭐야? 전체 27명 중에서 여학생 13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여학생이 뽑힐 사건은 자, 그냥 여학생이 뽑힐 사건은 27분의 13이야. 그리고 여학생이 뽑힐 사건은 27분의 13인데 얘랑 곱하면 자, 요 뒤에 사건은 이미 첫 번째 여학생이 뽑혀 나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학생이 또 뽑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얘는 전체 27명 중에서 여학생 한 명을 뽑는 건데 얘는 전체가 27명이 아니잖아. 한 명이 뽑혀 나간 상황이니까 26명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학생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 여학생도 13명 중에서 한 명이 이미 뽑혀 나갔으니까 12명만 남겠지.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솔루션이랑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308번. 자, A에는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7개, 노란 구슬 2개가 들어있대. 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구슬을 한 개 꺼냈을 때 그 구슬이 A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 A의 주머니 A를 일단 택해야 되고 그 주머니 A 안에서 빨간 구슬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주머니를 택하고 빨간 구슬을 택하는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빨간 구슬도 택해야 돼. 그거는 일단 A 주머니를 택해야 돼. 그리고 자, 빨간 구슬을 택하는데 A 주머니 안에 있는 빨간 구슬을 택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자. 주머니가 A, B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주머니 A를 택할 확률 곱하기 그리고 이제 자 범위가 주머니 A로 한정돼 있어. 얘가 이제 전체 집합인 거야. 이 주머니 A 안에는 9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빨간 구슬을 택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8분의 5가 되겠다. 309번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 신입생 9명 중 6명은 9명 중 6명은 남학생이고 3명은 여학생이래. 이들 중 임의로 신입생 대표를 2명을 차례대로 호명할 때 첫 번째는 여학생이고 두 번째는 남학생을 호명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을 호명하고 이제 두 번째 남학생을 호명할 확률은 첫 번째 여학생을 호명할 확률 곱하기 두 번째로 남학생을 호명할 확률인데 여학생 이미 뽑혀나간 상황에서 남학생을 이제 호명할 확률이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전체 9명 중에 여학생 3명이지. 3 요렇게 되고 자, 이 확률은 이미 한 명이 뽑혀 나간 상황이야. 그러면 전체 8명이 남아있을 거고 그 중에서 남학생 뽑을 확률이지. 그러면 얘는 자 3. 근데 그 3이 2. 이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310번 흰 바둑돌 N개,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바둑돌 한 개씩 두 번을 꺼낼 때 첫 번째는 흰 바둑돌을 꺼내는 사건, 두 번째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사건. 자, 그러면 흰 바둑돌을 꺼내고 두 번째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확률은 흰 바둑돌을 꺼내고 검은 바둑돌을 꺼내야 되는데 흰 바둑돌이 이미 꺼내진 상황에서 이제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거지. 자, 근데 그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 자, 흰 바둑돌이 꺼내질 확률,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 얘랑 더한 게 전체지, n 플러스 4분의 흰 바둑돌 n개, 그리고, 자, 이거는 이미 하나가 뽑혔어. 그럼 전체는 n 플러스 3개지. 그 중에서 검은 바둑돌은 뭐 4개가 여전히 들어있겠다. 자, 그게 5분의 1이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4, 5, 20n은 요거 두 개 곱해서 이제 곱하면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가 되는데 자, 이항하면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2는 0이 돼서 12 곱하기 1 마마 이렇게 되지. 그래서 n은 1 또는 12 둘 다 자연수니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때 모든 n 값의 합은 1 더하기 12에서 13이 답이 되네. 자, 그 다음에 유형사 확률의 곱셈 정리.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그냥 풀어볼게. 자, 311번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래.
꺼낸 곡은 다시 넣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된대.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되는데 갑이 검은 공을 꺼내고 을이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갑이 흰 공을 뽑고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이렇게 해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더하기 이렇게 해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자, 갑이 검은 공 뽑고 을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갑은 7개 중에 검은 공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 그리고 을은 영향을 미쳤잖아. 자, 이 7개 중에 하나가 일단 뽑혔으니까 전체는 6개가 되고 그 중에서 검은 공도 하나 뽑힌 상황이니까 검은 공은 2개가 남아있을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자, 또는 갑이 흰 공. 자, 7개 중에 흰 공. 7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이제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이지. 전체 중에 4개. 자, 그리고 을이 이제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데 전체 개수는 6개야. 그 중에서 을은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자, 이렇게 하면은 2고,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지?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니까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 해서 답은 7분의 3이 되겠다. 312번.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그러면 비가 내리고 경기에서 이겨. 자, 그럴 확률은 0.4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6이래.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0.3일 때 이 팀이 이번 주 일요일에 경기에서 그러면 이 팀이 이번 주 일요일에 경기에서 이겨야 돼. 근데 그 이기는 거는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길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럴 확률 더하기 이런 확률 하면 되겠다. 그럼 비가 온 상태에서 이길 확률은 비가 일단 오고 그리고 이겨. 자, 요 0.4라는 거는 비가 온 상태에서 이길 확률이잖아. 자, 근데 일단 비가 와야 되는 거지. 비가 오고 비가 온 상태에서 이겨. 자, 또는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올 확률이 0.3이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7이잖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길 확률 0.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 0.12 더하기 0.42 해서 답은 0.54가 되겠다. 313번. 어느 대학의 전체 신입생 중 수시 합격자와 정시 합격자의 비율은 각각? 자, 수시 대 정시가 7대 3 뭐 이렇게 되는데 수시 합격자 중 60%, 정시 합격자 중 40%가 여학생일 때 이 학교의 신입생 중 한 명을 택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라 근데 여학생을 택해야 돼. 여학생. 근데 그 여학생이 정시로 온 여학생일 수도 있고 수시로 온 여학생일 수도 있잖아. 정시로 올 여학생일 확률 더하기 수시로 온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정시는 100분의 70이야. 정시로 온 그 중에서 여학생. 정시 중에 40%가 여학생이지? 정시면서 여학생 또는 수시는 30%야. 수시면서 여학생. 수시 중에 60%는 또 여학생이래. 그러면 100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50분의 27이 된다. 314번. 어느 학교 A반에 20명, B반에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 신청자를 조사했더니 A반 중 5분의 1, B반 중 6분의 1이 수학 과목을 신청했대.
5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는데 그 학생이 자, 수학 과목을 신청했을 확률이야. 근데 수학 과목을 신청했을 확률은 A반에서 수학 과목 신청을 할 수도 있고 B반에서 수학 과목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확률 더하기 이런 확률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A반은 전체 50명 중에 20명이지. 그러면서 수학을 신청해. 자, A반 중 5분의 1이야. 그럼 그 중에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B반은 50명 중 30명이잖아. B반이면서 그 중에 6분의 1이 수학을 신청한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답은 50분의 9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자,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 315번.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 B에서 전체의 40%, 60%를 생산한대. 자,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이 각각 5%, 3%라면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 자, B 공장이 생산률이 더 높은데 불량률도 낮아. B 공장이 더 좋은 공장 같아 보이네. 그 다음에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한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래. 아, 그러면 불량품이 나왔어. 불량품이 나왔어. 근데 그 불량품은 A 공장 불량품일 수도 있고 B 공장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해볼게.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하자면 자, 공장 A에서 생산된 제품을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리고 공장 B 공장을 택할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불량품을 택하는 사건을 C라고 할게. 그러면 자, 불량품을 택할 확률을 구하는데 그거는 A 공장에서의 불량품 또는 B 공장에서의 불량품일 확률 분의 A 공장의 불량품. 자, 요렇게 수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또 각각은 얘는 또 어떻게 구해? A 공장 곱하기 불량품인데 그게 A 공장의 불량품. 이거는 또 어떻게 계산해? B 공장을 택해. 그리고 불량품인데 그 불량품이 B 공장의 불량품이야. 그거분에 얘는 A 공장을 택하고 그 불량품인데 A 공장의 불량품.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서술형이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하면 A 공장은 40%야. A 공장을 택하고 그 중에서 불량품 1 확률 또는 B 공장을 택하고 그리고 불량품일 확률 1, 2, 3%니까 확률 분의 A 공장을 택하고 불량품 1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는 이렇게 분모를 나눠주고 자, 그리고 200 더하기 180분의 200 계산을 하면 0 하나씩 지워주면 38분의 20 그래서 19분의 10 이렇게 답이 되겠다. 316번 자, 홈 경기에서의 승률은 70%,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50%. 근데 30%가 홈 경기고 나머지 70%는 원정 경기겠지. 자, K 프로야구팀이 승리를 했다.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가 홈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을 할게. 홈 경기는 전체 30%니까 홈 경기면서 홈 경기 때 승률은 70%잖아. 승리를 해. 또는 원정 경기면서 승리를 해. 자, 그 중에서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답은 8분의 3이 되네. 다음에 317번 필통 A에는 빨간, 파랑이 2개, 4개 있고 B에는 빨강, 파랑이 3개, 3개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2개의 볼펜을 동시에 꺼냈더니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이야. 복잡하네. 자, 빨강이랑 파랑이 하나하나씩 뽑혔대. 임의로 이제 필통 하나를 택해서. 근데 A 필통을 택해서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B 필통을 택해서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B 필통을 택해서 빨강 하나, 파란 하나를 택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자, 일단 A 필통을 뽑고 그 A 필통 안에서 빨강 하나, 파랑 하나 또는 B 필통을 뽑고 A, B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서 빨강 하나, 파랑 하나. 자, 그런데 그게 B 필통에서 나왔대. 그냥 요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B 필통을 뽑고 그 중에서 빨강 하나, 파랑 하나. 계산을 하면 답은 1번이 되겠다. 318번 상자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먼저 민수가 하나. 근데 다시 넣지 않아. 그리고 지호가 남은 3개. 4개 중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3개가 남았겠지?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지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러면 자 민호, 지호 요 순서대로 공을 뽑는데 자 근데 지호가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이야. 그럼 지호가 흰 공을 뽑는데 민수는 흰 공을 뽑았을 때 지호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민수는 검은 공 뽑았는데 지호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흰 공 뽑고 흰 공 뽑을 확률 또는 검은 공 뽑고 흰 공 뽑을 확률 분에 민수도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이니까 이 확률 더하기 이 확률 분의 이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흰 공 뽑고 흰 공 뽑을 확률. 자, 그러면 민수가 먼저 4개 중에 흰 공 둘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리고 자, 이제 3개가 남았지. 전체는 3개 중에 흰 공도 하나가 남았을 거야. 하나의 흰 공이 여기서 뽑혀 나갔으니까 1 더하기 전체 4개 중에 검은 공 하나를 뽑아. 그리고 두 번째 지호가 흰 공을 뽑는데 이미 전체는 3개가 남아 있는 거지. 그 중에서 흰 공을 뽑아. 근데 흰 공은 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첫 번째 민수가 검은 공을 뽑아갔으니까. 자, 근데 그거 분에 흰 공을 뽑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지, 얘. 4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답은 2번이 되겠다. 319번. 자, 30%는 버스로, 70%는 기차로 운송하는데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은 80%, 기차로 운송하는 제품의 20%가 하루 내에 배송이 된대. 자, 하루 내에 배송이 됐을 때 하루 내에 배송이 되는데 그 하루 내는 버스로 이제 운송을 하면서 하루 이내에 배송될 수도 있고 또는 기차로 배송하면서 하루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차로 운송됐을 확률, 기차로 운송하면서 하루 내에 운송됐을 확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분자에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다 할 수 있겠지? 버스는 전체의 30%야. 버스면서 하루 이내, 버스면서 하루 이내는 80%잖아. 또는 기차는 전체의 70%야. 기차면서
기차면서 하루 이내는 20%야. 그거 분에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여기 요거 계산을 하면 답은 3번이 되겠다. 320번.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가 있는데 A의 양면에는 그러면 A에는 양면이 1이 쓰여져 있고 B는 하나는 1, 다른 하나는 이제 2. 이게 앞면 뒷면인 거야. 앞면 뒷면. 자, C에는 양면 모두 2가 쓰여져 있대. 임의로 한 장을 뽑았더니 보이는 숫자가 1. 그러면 A 카드면서 1일 수도 있고 또는 B 카드면서 1일 수도 있는 거지. C 카드면서 1일 수는 없는 거지. 자, 근데 그 중에서 뒷면에 2가 쓰여 있대. 1을 뽑았는데 그 뒷면에 2가 쓰인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 B 카드면서 1인 경우. 자, 계산하면 A 카드는 일단 카드가 3개장이니까 A 카드를 뽑을 확률은 셋 중에 하나. 그런데 A 카드는 두 면 모두 1, 1이니까 2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B 카드를 뽑을 확률은 B 카드도 A, B, C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게 B 카드인 거지. 그리고 1이라는 면이 나오려면 A, B 두 면 중에 앞면, 뒷면 두 면 중에 한 면이 택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거 분의 B면서 1일 확률. 자, 이거 계산하면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유형 6.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을 어떻게 한다고? 교집합은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그럼 성립하지 않으면 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A 확률 곱하기 B 확률인데 A가 일어난 조건 하에 B 확률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판정을 하는 거는 얘가 등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정을 하는 거지. 자,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 A래. 그럼 사건 A는 다 뭐야? 홀수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 6, 9, 12 이렇게 되고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사건 A가 나올 확률은 전체 12분의 자, 홀수 6개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자, B가 나올 확률은 전체 12개 중에 4개.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 자, 자, B는 3의 배수지, C는 소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12분의 5. 이렇게 되는데, A와 B, A와 B, A와 B. 그러면 A 교집합 B는 여기 3, 그리고 9. 3,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교집합 B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2가 돼서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각각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맞네. 그러면 사건 A, B는 뭐라고? 서로 독립이라고. 독립의 사건만 고르는 문제니까. 그리고 B와 C야. B와 C. 여기 3만 겹치네. 그러면 비교집합 C가 나올 확률은 자 1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 교집합이 12분의 1이면 이 각각을 곱하면 12분의 1이 돼? 안 되네. 그러면 B와 C는 독립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리고 C와 A야. C와 A는 여기 3 하나 겹치고 5 하나 겹치고 7 하나 겹치고 11 하나 겹치고 그러면 A 교집합 C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4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걔는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각각 곱하면 3분의 1이 돼? 안 되네. 그러면 C와 A도 독립이라고 할 수 없네. 자, 그리고 이제 322번.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하나를 동시에 던져서 10원짜리 동전 앞면에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 나오는 사건 A,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나오는 사건 B. 두 개의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두 개의 동전이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또 D라고 한대. 와, 그래서 서로 독립이 아닌 것은. 자, 그럼 해볼게.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두 개 동전을 던졌는데 두 개 동전을 던지면 앞, 뒤, 뒤, 앞, 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지. 그럼 같은 면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두 개 동전이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D라고 했을 때 다른 면은 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것도 전체 4가지 경우 중에 2가지 경우. 그러니까 D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되네. 서로 독립이 아닌 것을 고르래. 그러면 A와 B,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 10원짜리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개가, 10원짜리 앞면이 나오고, 100원짜리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원짜리 앞면이 나올 사건 곱하기, 뒷면이 나올 사건.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성립하면은 A, B는 독립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자, 근데 A 교집합 B는 뭐야? A 교집합 B는 10원이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100원은 뒷면이 나올 그런 이제 교집합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원은 앞면, 100원은 뒷면. 요 한 가지 경우에 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럴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10원짜리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100원짜리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등식이 성립하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C와 D 이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해봐.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러면 C는 뭐야? 두 개가 같은 면이 나오는 확률, 둘 다 같은 면, 확률, 같은 면이 나오고 둘 다 다른 면이 나와. 자, 그럴 확률은 PC 곱하기 PD. 얘가 등식이 성립하는지 이제 밝히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요렇게. 그거랑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인데 그런 두 경우의 교집합은 뭐야? 없지. 그러면 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인데 그게 나올 확률은 0이 되겠다, 0. 자, 근데 요거는 뭐야?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지. 그럼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없겠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 323번. 표본 공간,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시행인가 봐. 그래서 임의로 한 개의 원소를 뽑을 때 1을 뽑는 사건을 1, 이렇게 1, 2를 뽑는 사건을 이렇게라고 하자. 그럼 얘는 1, 2, 3, 4를 뽑는 사건이 되겠다. 얘와 서로 독립인 사건을 구하래. 그러면 요런 사건을 이제 A라고 할게. A. 자, 이 사건을 이제 B라고 할게. 그러면 PA는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되겠다. 그리고 PB는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PA 교집합 B는 A는 이렇게 1, 2, 3, 4고 B는 3, 5야. 교집합은 3이라는 원소 하나지. 교집합의 원소는 하나인데 그게 나올 교집합 이게 교집합은 3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나올 확률은 전체 6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성립해? 성립 안 하네. 그러면 이 사건과 이 비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니은과 디귿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요거는 각각을 다 해보고 다 해봐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걸로 연습을 할 거니까 얘랑 얘랑 독립인지 아닌지. 자,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이다.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걸 다 해봐야 돼. 유형 7.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 서로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자, 교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자, 이게 곱한 게 이렇게 되면 뭐 그러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그러면 A, B가 서로 독립이래. 서로 독립이래.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이라는 거는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된 거지? A의 확률 또는 B의 확률 그런데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합집합의 확률이지.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그런데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근데 기가 3분의 2라는 거잖아. 그럼 식을 다시 쓰면 3분의 2는 A 확률 그리고 B 확률 빼기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B가 일어날 확률이 계산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를 이항하면 이항해서 통분하면 6분의 4 빼기 3 해서 6분의 1이 되지.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네. 이거 다 똑같은 거네. 자, A, B가 서로 독립이야. 독립이야 하면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합집합의 확률 5분의 2는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인데 교집합은 두 개 확률의 곱과 같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남겨놓고 이항을 하면 PA 더하기 PB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15분의 6 더하기 5 하면 11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더해서 15분의 11이고 곱해서 3분의 1 뭐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근데 A,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항상 똑같이 PA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일어날 확률도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제 똑같을 거야.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그냥 15분의 11 이렇게 하면 되겠다. 326번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될 때 자, A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런데 요거는 뭐야? A 차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집합, B 집합인데 A에서 B를 뺐어. 이만큼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독립이라고 해서 배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A, B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리고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면 자, 이만큼은 4분의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A, B의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 4분의 3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은 지금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했어.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이건데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요거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PA고
이게 이항하면 4분의 3에서 4분의 2 빼니까 4분의 1. 그래서 답은 자, 이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PA는 2분의 1 이렇게 되네. 327번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러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8분의 5라는 거는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마이너스 교집합 확률인데 걔는 8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PA 더하기 PB는 8분의 6 또는 4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교집합 확률이라는 거는 PA 곱하기 PB인 거잖아. 걔가 8분의 1이래.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그냥 8분의 6이라고 계산할게. 합을 알고 곱을 알아. 합을 알고 곱을 알아. 그러면 이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한다면 8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2, 4, 8, 1, 1, 마마. 그래서 t가 2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PA가 2분의 1이라면 PB는 4분의 1일 거고 또는 PB, A가 4분의 1이라면 PB는 2분의 1일 텐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근데 혹시 자 이거를 보고 요렇게 2차 방정식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이게 대입법을 써도 되지. 대입법. 자, PB는 A는 이렇게 할까? 어차피 우리는 PB를 구해야 되니까. 자, PA는 8분의 6 마이너스 PB 해서 요거를 요 자리에 대입을 해서 그럼 P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 다음에 유형 8 독립사건의 확률. 자, 다 똑같은 거지. 그리고 뭐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교집합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이제 계속 했던 거고 각각의 확률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A가 서로 독립이면 A는 B의 여집합과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는 영향을 안 받아. 또 A의 여집합도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항상 뭐 A 여집합의 확률로 일정하지. 자, 그럼 A, B가 서로 독립이면 얘와 얘도 독립이고 이거와 이것도 독립이고 얘와 얘도 독립이다. 당연한 거지. 자, 328번부터 풀자. 주머니 A는 노란 구슬 5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B에는 노란, 파랑 각각 3개, 4개 들어있는데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는데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이야. 그러면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이야.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뽑는데 얘도 파란이고 얘도 파란인 거잖아. 그러면 자 파란 구슬, A에서 파란 구슬 뽑고 자 B에서 파란 구슬 뽑아야 되는 그런 교집합의 확률은 A에서 파란 구슬 뽑고 자 B에서 파란 구슬을 뽑는데 A에서 파란 구슬을 뽑았다는 조건 하에 B에서도 파란 구슬을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A가 총 8개인데 그 중에서 파란 구슬을 뽑아야 돼. 그리고 얘는 B는 총 7개인데 그 중에서 파란 구슬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응? 여기서 이 A가 파란 구슬을 뽑든 노란 구슬을 뽑든 이 B에서 파란 구슬을 뽑는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PB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각각 들어있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데 여기서 하나 뽑는 게 여기서 뭐를 뽑든지 간에 이게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어쨌든 B에서 파란 구슬 뽑는 거는 7개 중에 4개.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답은 14분의 3이 되겠다. 자, 329번.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 눈이 올 확률이 0.2, 0.3인데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중에 수요일에만 눈이 와. 그러면 화요일에는 눈이 안 오고 수요일에는 눈이 와야 되는 거지. 화요일에 눈이 안 오고 그럼 화요일에 눈이 안 올 확률은 화요일에 눈이 올 확률이 0점이니까 화요일에 눈이 안 올 확률은 0.8이겠지. 그리고 수요일에는 눈이 와야 돼. 수요일에는 눈이 와야 돼. 근데 그 수요일에 눈이 오는 거는 전날 눈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0.3인 거지. 자, 계산하면 100분의 24 해서 답은 4번. 330. 축구선수 A, B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 확률이 각각 5분의 2, 3분의 1인데 A, B가 각각 한 번씩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 그러면 성공, 실패, 실패, 성공 또는 성공, 성공 이거 다 괜찮은 거잖아. 근데 뭐만 안 돼? 둘 다 실패하는 경우는 안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A가 실패하고 B가 실패할 확률 이렇게 하면 되지. A가 실패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5분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다. 그리고 B가 실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답은 5분의 3. 331번. 어느 장소에서 A 통신사의 통화 성공률은 10분의 9, B 통신사의 통화 성공률은 10분의 8, 뭐 5분의 4 이렇게 된대. A 사용자, B 사용자가 이 장소에서 각각 통화를 시도할 때 한 명만. 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는 적어도 한 명이인 거고 여기서는 한 명만이야, 한 명만. 한 명만. 그러면 자, A 통신사는 성공하고 B 통신사는 실패해. 또는 A에서 실패하고 B에서 성공해. 자,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A에서 성공하고 B에서는 성공 확률이 10분의 8이니까 실패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겠다. 또는 A에서 또는 이렇게 A에서 실패해. 실패하고 B에서 성공해. 그러면 얘는 100분의 18 더하기 8이라서 자, 100분의 26. 그래서 50분의 13 이렇게 되네. 332번. 자, 두 바이러스 A, B 보균자 수를 조사해서 이렇게 됐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한 명을 선택할 때 A 보균자를 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택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한대. A 보균자를 이제 선택하는 사건과 남자를 선택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을 때 X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A 보균자면서 자, 남자를 C, 여자를 선택하는 사건을 D라고 했을 때 A 보균자면서 남자를 선택할 확률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C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A 교집합 B는 전체 450명 중에 A이면서 남자여야 돼. 그럼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45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PA는 전체 450명 중에 이만큼 하니까 450분의 240 이렇게 되지. 곱하기 PC는 전체 450명 중에 남자 하니까 450분의 150 450분의 150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좌변 우변 450을 일단 곱해주고 10 나눠주고 그럼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걸 곱하면 3x가 240이 돼서 x값은 80.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333번.
두 상자 A, B에 각각 1, 2, 3, 3, 2, 3, 4, 6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자, A, B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낸대. 여기서도 한 장 꺼내고 여기서도 한 장 꺼내. 근데 두 수의 합이 홀수래. 아, 그러면 홀수, 짝수, 그러면 홀수가 되잖아. 근데 짝수, 홀수, 그래도 홀수가 되지. 짝수, 짝수 하면 짝수고 홀수, 홀수 하면은 짝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뽑을 확률 더하기 이렇게 뽑을 확률 하면 되겠다. 자, 홀수는 1, 3, 1, 3 이렇게 세 개야, 세 개.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4개 중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은 4분의 3이고 여기서는 홀수가 3 하나지. 그럼 짝수를 뽑을 확률은 4분의 3. 짝수는 이렇게 세 개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짝수. 여기서 짝수는 4분의 1이고, 여기서 B에서 홀수는 4분의 3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홀수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4분의 1이지, 홀수니까.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16분의 9 플러스 1 해서 16분의 10이니까 8분의 5가 되겠다. 33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스위치 AB가 열려있을 확률이 그러면은 열려있을 확률이 각각 이렇게 되면 닫혀있을 확률은 0.5, 0.6 이렇게 되는 거지. 열려있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전구의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닫혀 있고 B가 열려 있거나 A가 열려 있고 B가 닫혀 있거나 또는 둘 다 닫혀 있어도 자 불이 켜지는 거지?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둘 다 열려 있는 경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둘 다 열려 있어. A도 열려 있고 B도 열려 있어. 그럼 100분의 80. 그래서 0.8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유형 10까지만 해보자. 유형 10. 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던 건데 독립이면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든 일어나든 항상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도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항상 A가 일어날 확률. 자, 요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 뒤에 조건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종속이면 자, 확률 B인데 A가 일어났을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다르지.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좀 하자. 서로 독립이면 자, 요거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얘는 그냥 항상 PA로 같은 거지. 그리고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요거는 그냥 확률 B인 거지. 서로 독립이라고 해서 두 개의 확률이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라는 거 아니야.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인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0이라는 거지. 자, 배반 사건이면 하면은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요거를 떠올려야 돼. 자, 그렇다면 얘가 0인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A가 일어날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면 이 분자가 0이 되는 거잖아. 분자가 0이니까 요 식의 값도 0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네. 디귿. 자, 요거는 A집합이 B집합이 부분집합이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만 B집합과 A집합이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 자, 그렇다면 얘가 1보다 작냐라는 건데 요거는 자, A가 일어날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요렇게 되는 건데 자, A가 일어날 확률.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은 집합이라면 요것도 PA, 얘도 PA, 그래서 요거는 1이 되겠다. 자, 이랬을 때는 PB, 바 A는 1이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는, 이랬을 때도 그냥 1이네? 그치? 자, 왜냐면, 요 확률분의 교집합도 그냥 A인 거잖아. 아,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다. 34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거. 배반 사건이 우리 이거 그 개념 정리했을 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외운 게 생각이 안 나면 배반 사건이면 그러면 A 교집합 B가 자 공집합이니까 그거 확률은 0이다 인 거고 자 독립이라는 거는 A 교 B가 PA PB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일단은 둘은 각각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0이니까 두 개는 서로 같을 수 없겠다. 자, 배반 사건이면 얘는 독립이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지. 그리고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다. 독립이라는 거는 자, 이게 거꾸로 되는 거지. 그럼 위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기억은 이렇다면 이런 거다라는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옳지 않다고 했어. 니은은 서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랑 같다면 얘가 0이냐? 아니, 아니, 뭐 2분의 2, 2분의 1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굳이 같다고 해서 0,0으로 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쪽 방향도 아니다. 그래서 배반이면 독립일 것 같고 독립이면 배반일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네. 배반이면 독립도 아니고 독립이라고 해서 배반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디귿 서로 독립이면 얘랑도 이거는 맞지. 자, A, B가 독립이면 자, B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P, B로 같은 거지. 344번 기억부터 보자. 자, 좌변은 A 여집합의 확률인데 B가 일어난 조건 하에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근데 이 분자는 B 차집합이 A야. 이렇게 했을 때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은 자, B의 확률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뺀 거와 같다. B의 확률에서 요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은 요만큼이 일어날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거 나누기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요거를 이렇게 쪼개주면 1 마이너스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집합 B. 아, 근데 얘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가 일어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우변이 될 수 있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그럼 좌변부터 전개를 할게. 1 마이너스인데 묶어주면 PA 더하기 PB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면 PA 곱하기 PB인데 마이너스로 앞에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왜 했냐면 우변을 보니까 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마이너스로 그냥 묶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A 합집합 B가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건데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걔는 이거다. 그래서 니음도 참이 되네. 자, 디귿은 뭐 당연히 참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겠다.